오늘은 한 여인의 고독과 금지된 감정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겨울 바닷가 작은 민박집에서 시작된 그날의 기억. 사별한 60대 민박 여주인, 그녀의 고독한 밤을 채워준 상대는 친구 남편이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민박집 마당, 겨울 햇살이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민박집 거실은 어둑했고 오래된 스탠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작은 탁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 어둠을 뚫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가 허전하네. 당신 없인 밤이 너무 길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사진 액자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액자를 어루만지자 눈가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낮이 되자 민박집 마당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내리는 친구 선자, 그리고 그 옆에서 짐을 내리는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호가 우리 왔다. 선자의 목소리는 마당 가득 환하게 퍼졌습니다. 정옥은 서둘러 마중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어. 잘 왔어. 태수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좋네요. 집도 아주 아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주방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였습니다. 따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밥상 위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역시 정옥이 음식 솜씨는 최고야. 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시골 된장이 맛있는 거지.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맛 참 오랜만입니다. 정옥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선자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옥과 태수만 남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던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참 인자하게 생기셨군요. 정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떠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비어가는 기분입니다. 정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로 기대야 하는데 말이 쉽지가 않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 정옥은 민박집 마당에 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속에서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텨야지. 누가 내 얘길 들어주겠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걸친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라니 춥잖아요. 정옥은 놀라 담배를 끄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나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허를 나눈 듯 했다. 그 공허가 어디로 향할지 그땐 알지 못했다. 아침 민박집 대문 앞이 고요하게 열렸습니다. 정옥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하얀 이불이 펄럭이며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수가 우두커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다 하시나 봅니다.
민박집일 손이 많이 갈 텐데요. 정욱은 이불을 탁탁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엔 남편이랑 같이 했죠. 지금은 혼자 해야죠.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무슨 그저 바람 쐬러 내려오신 건데. 그러자 태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몸 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는 빨래를 잡아 함께 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순간 스쳤습니다. 정욱은 그 짧은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 시간. 주방에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태수는 옆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욱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사내가 파 다듬는 거 참 보기 드문 일이네요. 태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별걸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욱은 칼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쓸쓸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욱의 눈빛에는 연민이 비쳤습니다. 저녁이 끝난 뒤 선자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정욱과 태수만 남았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탁자 위엔 술잔과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이런 밤이 없습니다. 늘 시끄럽고 늘 정신없죠. 정욱은 잔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조용하지만 대신 더 외로워요. 밤이 길고 목소리가 그리워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견디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더군요. 정욱은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거실 안을 채우며 크게 울렸습니다. 정욱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고독은 닮아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내 공허를 보았다. 그것이 어디까지 스며들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흐린 오후 민박집 주방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겨울 공기 속에서 선자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욱은 현관 앞에 서서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정욱아, 내가 이틀 동안 서울에 좀 올라가야 돼. 일이 좀 있어서 태수 오빠는 여기 남겨도 되지? 혼자 있으면 심심하실 거야. 정욱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내가 잘 챙길게. 선자가 떠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자 대문은 천천히 닫혔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정욱과 태수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눈빛이 스치고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박집 뒤 언덕. 달빛이 은빛 물결처럼 바다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욱과 태수는 나란히 앉아 고요한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참 고요하네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정욱은 바다 위로 부서지는 달빛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고요하면 내 안에서만 소리가 커지거든요.
한동안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러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정옥의 손등 위에 얹혔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옥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태수 씨, 그녀는 속으로만 부르짖었지만 목소리는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태수는 놀란 듯 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낮고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만을 느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리며 금지된 기류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 복도는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태수 역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옥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눈빛은 말을 대신했고 그 짧은 순간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낮고 거친 숨결로 말했습니다. 정옥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정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선자는 내 친구고 당신은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눈빛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똑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옥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경계란 넘어서는 순간 알게 된다. 나는 이미 선 위에 서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민박집 안방 새벽. 창밖으로는 잔뜩 흐린 하늘이 내려앉아 방 안까지 눅눅하게 번져들었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접시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손끝이 힘을 잃고 몸은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탁 하고 접시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며 기울었습니다. 정옥은 벽을 붙잡으며 가까스로 몸을 세웠습니다. 그때 태수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정옥 씨, 괜찮습니까? 그의 손길이 팔을 붙잡는 순간 정옥의 체온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째 잠을 잘 못 잤더니 어지럽네요. 태수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단호한 손길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방에 들어가 좀 쉬셔야죠. 민박집 안방. 어둠이 일찍 내려앉은 저녁 무렵 방 안에는 촉촉한 공기와 빗소리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정옥은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고 태수는 작은 대야에 수건을 적셔와 그녀의 이마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젖은 수건이 이마를 감싸는 순간 정옥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픈 것도 혼자여야 했죠. 늘 혼자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곁에 있다는 게 낯설고 또 이상하네요. 태수는 물기를 짜낸 수건을 다시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견디라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옥 씨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지금만큼은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걸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정옥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사람으로서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람결처럼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고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만이 남았습니다. 그 체온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거실 창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홀로 창가에 앉아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이내 손끝에서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정욱의 기침 소리에 그는 다시 담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위로일 뿐이다. 위로여야만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정욱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 외로움이 그에게 기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잃을지도 몰랐다. 정욱의 목소리는 다시 내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한 위로는 달콤했다. 하지만 달콤한 것일수록 오래 남고 오래 남는 건 결국 상처가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민박집 거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쉼없이 들려오고 간간히 지붕 위를 스치는 바람이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정욱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 위의 수건은 이미 따뜻함을 잃었지만 그 곁에는 여전히 태수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그는 머리를 떨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심코 이불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손을 조심스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 곁에 있었던 것처럼. 정욱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그 순간 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곧바로 정욱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오직 파도 소리만이 격렬하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민박집 거실, 깊은 새벽.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고 창문 너머로 은빛 바다가 숨죽인 듯 고요히 출렁였습니다. 낡은 스탠드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너무 가까워 숨결이 서로의 볼에 닿을 만큼 떨려왔습니다. 태수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욱 씨, 더는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제는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정욱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선을 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근거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갈망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정욱의 뺨 가까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정욱의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욱은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태수의 목소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심장이 다시 뜁니다. 숨이 다시 뜨겁습니다.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망설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두 사람은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정욱의 손이 태수의 등을 움켜쥐었고 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이 순간을 끝까지 붙들려는 듯이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창밖 파도 소리는 격정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마치 바다가 그들의 비밀을 알고 함께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의 뺨에는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래 잊었던 생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를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불꽃은 짧았지만 너무도 뜨거웠다. 그리고 나는 그 불꽃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민박집 거실. 새벽이 끝나고 창밖은 서서히 아침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그 속에 은근한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욱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며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밤새 눈물을 쏟고 마음을 태우며 맞이한 아침.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괜찮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미묘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편히 잤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엔 전날의 격정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뜨겁던 불꽃은 잿빛으로 식어 있었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박집 마당. 조금 뒤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선자가 환하게 손을 흔들며 내렸습니다. 양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마치 여행에서 돌아온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정우가, 태수 오빠 잘 있었지? 외롭진 않았어? 정욱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로울 틈도 없었어. 오빠가 도와주셔서. 태수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예, 정욱 씨 덕에 잘 지냈습니다. 선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두 사람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눈빛은 잠시 흔들리다 이내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날 새벽녘, 아직 햇살이 퍼지기 전 정욱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다가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욱 씨,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겠죠. 정욱은 눈을 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선자의 자리니까 내 친구의 자리를 내가 빼앗을 순 없어요. 그 말은 결심처럼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바다는 그들의 대답을 대신하듯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박집 마당은 석양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는 불타는 듯한 주홍빛을 뿜어내며 저물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분주히 짐을 챙기고 있었고 태수는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했습니다. 정욱은 마당 끝에 서서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은 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만 들리는 속삭임처럼 그녀는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어깨에 기댈 수는 없었다. 나의 밤은 고독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조차 내 몫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옥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붉게 번진 수평선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과 부서지는 파도가 어울려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마지막 내레이션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하다. 나는 그 고독을 잠시 잊으려 했지만 결국 고독은 내 몫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진짜 용기는 혼자의 밤을 견디는 것이라는 걸.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민박집과 바다를 함께 비춥니다. 붉게 저무는 석양 속에서 정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외롭고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고독을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